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분쟁, 그거 그냥 먼 나라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그 파장이 바로 우리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오늘 그 연결고리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중동에서 분쟁이 났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어떻게 저 멀리서 일어난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바로 그 회사의 가치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그 경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이 모든 일의 시작, 그 불씨가 뭔지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가 100달러라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시장의 도미노 효과, 그리고 이걸 우리 삼성전자에 대입해보고요. 다른 산업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경제를 뒤흔드는 불씨입니다. 도대체 왜 한 지역의 문제가 전 세계를 균정시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보죠. 핵심은 딱 이거예요. 중동은요, 그냥 땅이 넓고 석유가 많은 곳 그 이상입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심장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조금이라도 불안하게 뛰기 시작하면 당연히 세계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바로 유가 100달러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위기의 한가운데 전 세계의 시선이 딱 한 군데, 아주 좁은 통로 하나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번 사태에서 유가가 오를지 내릴지 그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0에서 30%.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거의 3분의 1이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길이 막힌다?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그야말로 재앙적인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대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클레이스 같은 진짜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아주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유가 100달러 시대. 이게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장을 덮치는 도미노 효과. 그럼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어떻게 중동 유전에서 시작된 충격이 저기 멀리 있는 첨단 기술주까지 무너뜨리는 걸까요? 이 경제적 연쇄 반응은 마치 도미노 같아요. 자, 보세요.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 유가가 팍 오르죠. 이게 1단계. 그럼 우리 생활물가가 다 오르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집니다. 이게 2단계. 그럼 중앙은행은 물가 잡으려고 금리 내리는 걸 망설이게 되죠. 3단계. 결국 이렇게 높은 금리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라는 기술주에는 완전 직격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마지막 5단계까지 완벽한 도미노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기술주들은요, 전 세계 경기가 좋네 나쁘냐, 또 투자자들 심리가 어떠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시경제 전체가 불확실해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럼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업, 바로 삼성전자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과연 삼성전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자, 삼성전자 앞에는 크게 세 가지 길이 보입니다. 먼저 가장 좋은 낙관적인 시나리오. 중동 리스크가 잘 해결되고 AI 수요가 계속 튼튼하게 받쳐주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좀 중립적인 상황이라면요. 유가는 계속 불안하고 금리 인하도 늦어지면서 주가가 한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 분쟁이 더 커지고 유가가 폭등하면 이건 삼성전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주 전체가 흔들리면서 조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파장이 지금 경제 전반으로 쭉쭉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항공업계, 해운업계, 정유, 제조, 무역, 이음만 들어도 알만한 핵심 산업들이 전부 비상등을 켰습니다. 각자 최악의 상황까지 다 그려보면서 긴급 대응에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대한항공은요, 사태가 터지자마자 두바이로 가던 비행기를 바로 돌리고 결항시켰습니다.
HMM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던 배들의 최고 경계 태세를 내리고 언제든 항로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인 거죠. 근데요, 이렇게 정신없는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챙기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이 지시는 이런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물론 이건 투자 조언은 절대 아니고요.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4가지 핵심 열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 당연히 국제 유가, 특히 브렌트 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겠죠. 둘째,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돈을 넣고 있는지 빼고 있는지 그 흐름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산업의 실제 수요와 가격 데이터. 이 4가지를 나침반처럼 생각하고 따라가시면 이 거대한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건 우리가 그냥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무서운 위협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